아들이랑 엄마가 툭 던져보는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들 박찬수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있으신 엄마 송금자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른 게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나이가 딱 30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엄마가 나를 낳았던 나이가 되어서 엄마와 한번 서스럼 없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라는 틀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1에서는 제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 유아교육입니다. 현재 저희 엄마가 강의를 하시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엄마 강의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강의하시는 유아교육이라는 걸 가장 많이 당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한번 재밌게 부담 없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아교육 관련해서 나눌 첫 번째 제목은 아이를 낳던 날입니다. 아이가 장점이 발휘되기까지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라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 우리 찬수가 태어나던 날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30년 전에 아이가 우리 찬수는 지금도 키가 188쯤 돼요. 되게 맞아요. 컸는데 신생아 때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큰 형은 개인 병원에서 출생을 했고 우리 찬수는 아산병원 종합병원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태어날 때 4.4 거의 뭐 그냥 이틀 만에 힘 빵 주고 낳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너는 아무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씨바지였을 것 같아요. 뭐야 그따구 친구도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아들을 종합병원에서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걱정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너를 낳고 제일 먼저 했던 걱정이 뭐였냐면 이거 어떡하지? 종합병원에 애들이 많은데 아이가 바뀌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낳아서 알지만 낳기 전에 걱정, 낳고 나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혜진아 씨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혹시 바뀌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잠깐만 4.4kg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더니 그 혜진아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래 4kg 넘은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엄청 크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를 낳고 나면은 참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남들이 볼 땐 아이고 걱정도 태산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수야 상우 형이 아이를 낳았잖아. 아내가 그쵸. 예, 저희 오빠의 며느리예요. 예, 그래서 조카 며느리죠. 열흘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요새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집안에 정말 관심거리고 예, 정말 그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첫 번째이잖아요. 조카 중에 처음이어갖고 저도 이제 조카 할머니 뭐야 나 할머니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봤다 못 가봤다? 아직 못 가봤죠. 이제는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지 아이 보러 오세요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큼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들 기뻐해주고 정말 아이가 귀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요즘 굉장히 아기가 귀한 상황인 게 저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당 기준으로 0.72명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다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28명인데 사망자 수가 35만 2,511명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산율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넘게 된 거죠. 그죠. 예,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더 예전에도 축복해줬지만 더 많이 축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과거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 어머니들은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는 4-5명도 키웠는데 뭘 하나 갖고 그렇게 힘들어해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거의 부부가
또는 엄마가 단독으로 키우는 경우가 핵가족화로 그쵸.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당연히 당근 있어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지금 19층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 통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만날 확률보다 애완견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차세대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날부턴가 강아지를 칭찬하고 있는 거야. 어머나 패딩 조끼를 사서 입었구나. 어느 날은 강아지가 이발을 한 거예요. 어머나 이발했구나. 어디서 했어요? 요새는 이발료가 얼마인가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물론 애완견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옛날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뭐 1,000원도 막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랬는데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하나니까 다 귀해. 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관심, 또 저처럼 애기 바뀌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서 양육을 안정감 있고 또 자신감 있게 또 기다려주면서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희 조카도 지금 이제 아이를 제왕절개를 했지만 병원에서 태어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우리 찬수? 산후조리원으로 가죠. 오, 관심 있네. 산후조리원에서 그럼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뭐 산모들 회복하고 그렇지. 미역국 먹고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총각이 이 정도면 여러분 많이 아는 건가요? 공부 더 해! 라고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에서는 아이를 낳느라고 애쓴 우리 산모들, 또 요새는 아빠들도 애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충분히 쉬게 하는 역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배워가고 학습하는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산후조리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처음 큰아이를 낳던 날은 특히 더 잊혀지지가 않죠. 옛날에는 이렇게 30년 전에는 아이를 낳으러 가면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럼 이제 남편이랑 막 택시를 타고 딱 타면은 막 아기가 나올 처럼 막 산통이 막 있으면 모든 엄마들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뭘까요? 건강하게 낳기? 그렇지. 그냥 그때는 오직 기도, 뭐 어디를 신앙적 가치관을 가졌던 자기가 믿는 그분을 향해서 오직 하나. 제발 하나님 건강한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거면 돼요. 막 하고서는 아기를 정말 상고의 진통을 겪고 응앙 하고 태어나서 병원에서 2, 3일, 3, 4일 있다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요. 산후조리원의 두 번째 퀴즈. 가면은 보통 며칠 있을 것 같아요? 한 1, 2주? 보통 한 2주는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엄마들이 같이 아이를 낳은 산후조리원 동기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튼튼한 아이를 키울지, 뭐를 먹이면 좋은지,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막 정보를 나누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흘 시간이 지나면 엄마들의 관심이 건강에서 어디로 옮겨질까? 좀 더 나은 아기. 근데 이 낫다라는 거는 세상적 관점에서 똑똑한 아이로. 그 어린 나이에 똑똑한 아이를 그래서 찾아요. 이제 신생한데 영아기에 막 초입에 신생한데 어떤 놀잇감을 줘야지 아이가 똑똑해지는지, 또 어떤 책을 읽어야지 창의적이고 인지적 발달에 좋은지, 뭐 그러면서 영어 교육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학원을 보낼지, 어디를 공부를 시켜야지 될지, 이제 신생아기인데 초등학교까지의 이 플랜을 막 주고받으면서 굳이?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걸 충분히 느끼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어떡하면 우리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지? 하면서 걱정하고 검색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마음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아이를 낳군요. 아이들한테 정말 해줘야지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정애착이라고 해서 애착이 신생아 때 또 영아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가 안정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아이를 양육하는 태도. 사랑은 기본이겠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엄마가 이렇게 분유를 주면서 아 이게 그람수가 맞나? 아 이게 온도가 맞나? 얘가 이게 계속 많이 먹는 게 맞나? 너는 많이 먹고 형아는 조금 먹었거든? 그럼 조금 먹는 게 맞나? 계속 불안해하면 아이도 그 불안을 고스란히 어떻게 할까요? 느낀다. 영향을 받는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저는 조금 처음 초심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것들은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랑 달라.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큰애랑 둘째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발달의 속도도 다르고 개인차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 더더욱 형제간에도 그런데 이웃집 아이, 옆집 엄마, 산후조리원 동기들 아이랑 내 아이는 뭐하다? 다르다. 유아교육의 기본이요. 아이들은 다 개별적, 발달에는 개별적 속도와 차이가 있다라거든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좀 조급해하지 않고 왜냐면 그게 또 아이한테 영향이 가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를 잘 낳은 것만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특히 첫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은요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또 산후조리원에서 또 둘째, 셋째 낳으신 어머니들도 만나거든요. 그런 선배님들 얘기도 듣고 특히 아이를 먼저 키워보신 양가 어머님들 이야기도 듣고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 얘기도 들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서적들도 보시면서 내 아이의 연령에 맞는 발달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 아이는 조금 달라. 다를 수 있지. 강점도 다르고 다 다르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의 불안의 수치가 쭉쭉쭉쭉 좀 내려오면 아이들의 안정감과 행복함의 수치는 쑥쑥쑥쑥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 또 아들들한테도 또 얘기해주고 싶지만요. 미래 아빠니까요. 네. 결혼을 안 할 생각인가요? 아니요.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건가요? 아내한테 물어보겠지만. 예, 벌써 잡혀. 아니면 낳아야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양육의 철학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의논해 보는 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작품 전시회를 할 때 유아교육과 전시를 하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이렇게 엽서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뒤에 글밥이 있어서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계절의 꽃을 피운다. 가을 꽃의 아름다움이 봄 꽃에 미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어떤 아이는요, 봄에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처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찬란한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갱년기가 돼서 꽃을 피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긍정의 시선으로, 제 책 제목처럼 긍정육아의 정석처럼 긍정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가 다름과 또 우리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는, 그러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좋네요. 결국엔 생각해보면은 학창 시절 때도 공부 잘하는 거가 전부는 아니었는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결국에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가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코칭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네, 코칭 질문을 이 코너에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코칭 질문은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날을 되새겨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현재 내 아이에 대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요거 조금 바뀌었을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 번째 질문은요. 위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알게 되셨고 느끼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코칭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셔도 좋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 남기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저서인 긍정 육아의 정석을 기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 구매에 대한 링크는 따로 저희가 안내 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 1화, 네, 아이를 낳던 날. 아이를 낳던 날. 그리고 핵심 내용은 아이가 장점이 발휘되기까지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2화에서는 내 아이의 현재 스코어라는 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오늘은 아들이랑 엄마가 툭 던져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